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3월 7일 화요일이네요. 아까 대선 열차 일부가 모처럼 스튜디오 밖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 만나는 장면을 현장을 우리가 약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마이뉴스, 오마이TV의 대선 열차 이렇게 밖으로 가보니까 현장감이 살아있어서 참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대선 열차는 앞으로 이제 점점 대선 현장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만큼 외도를 해보겠습니다. 밖으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요. 상당히 현장이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더군요. 6시 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1시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하고 이재명 후보도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대학생들의 눈빛을 보고 계속 하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2시간이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자료 화면, 아까 우리가 현장 중계했던 화면이 있으면 같이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2시간 동안 이런 토크쇼를 했는데요. 전혀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준비된 원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전혀 보지 않고 그야말로 청중들의 눈빛을 직접 보면서 교감을 하면서 2시간 내내 달변을 쏟아내었어요. 오늘도 운동화를 신었어요. 구두 신지 않고 운동화 차림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에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층 대부분이 꽉 찼더군요.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건국대 학생들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국대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대학생당, 대학생들이 당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참 좋은 흐름이죠. 대학생 당을 해보겠다는 이 일부 대학생들이랑 그다음에 박근혜 퇴진운동에 함께했던 대학생들이 합세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조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재명 앞에서는 조는 학생들이 400명 중에 딱 3명 봤어요. 제가 3명. 제가 또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상당히 또릿또릿하게 그리고 함성과 박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의 현장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대학생들과 함께 한 만큼 가장 중요하게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하고 그다음에 사립대 중에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사립대들부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리고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과감하게 해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 시간이 있었다면은 근데 그 타임 테이블을 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반값 등록금 박근혜 정부도 주장했던 것 때 결국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반값 등록금을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시간적 순서로 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완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상에는 3위 달리고 있죠. 근데 오늘 저 현장에 가서 보니까 3위 달리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표정이 밝았어요. 예, 그리고 씩씩했고 역시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니까 젊은 기운을 받고 본인도 젊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여러분들이 오마이TV 화면에서 보셨죠. 예,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함께 사진 찍자고 이렇게 셀카를 찍는 장면들을 이렇게 봤는데 아까 제가 독자 의견 보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더군요. 지금 저 화면에 지금 사회 보고 있는 학생 2명 중에 1명 저 여학생을 이따가 우리가 카톡 영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이재명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일부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일부를 지켜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다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할 텐데요. 좀 이따가는 박영선 의원을 우리가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전화로 조금 있다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 오늘 또 새로운 역입 인사가 있었죠.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랜 동안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박원순 시장의 오른팔이었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갑자기 정무부시장을 그만두고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서 아까 문재인 후보랑 사진 찍는 이런 모습이 이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허락을 받고 갔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따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화 참여 얼마든지 오늘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omaitv3355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변함없이 짱돌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 오늘 대선 절차 일부를 잘 보았군요. 실내에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외에서 방송을 할 줄은. 네, 야외에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외도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생하고 좋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실험, 오마이TV의 이 오연호의 대선 절차를 늘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1부는 현장에서 낮이나 혹은 저녁 무렵에 이렇게 하고 2부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그 뒷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짱돌님 어땠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자, 이렇게 짱돌님처럼 네,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있죠. 우리가 늘 하는 전화번호 010-2058-5509 카톡 아이디 귀찮다 하면은 이 바로 010-2058-5509 네, 이렇게 참여하면은 또 함께 직접 전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경자님 아까 보셨나 보네요. 미래는 청년이다. 네. 혜은이님, 혜은이. 일관된 소신과 주관 철학으로 대본도 필요 없는 토론 존경합니다. 이재명 시장 이거 오늘 탁월했던 것 같아요. 대본이 필요 없는 토론. 점점 이재명 시장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오늘 지켜봤습니다. 상당히 막힘이 없더군요. 네. 아까 짱돌님도 보는 거에서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마이TV는 늘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는 전화 인터뷰를 2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영선 의원하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승창 이번에 이제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신 분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박영선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아까 제가 이 시간에 한다고 예고는 했습니다만. 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 오연호입니다. 예예. 아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까 우리가 낮에 오마이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네네. 근데 그때 목이 좀 쉬셨더군요. 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요.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지금 조금 나아진 게 이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요새 꽃샘 추위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이제 그러하실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선언했어요. 어떻게 태기를 오늘로 잡았습니까? 일단은 김종인 대표와 이제 어제 차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이제 와서 얘기지만 김종인 대표의 고별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놓고 저는 안희정 지사를 도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 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이 멘토단장이라는 자리를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네네네.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 멘토단 회의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참석을 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그 기자들과 만나는 공간이 그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의원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의원실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던데 좀 더 부드러워지고. 저는 주로 지금까지 간담회를 네. 제 사무실에서 주로 해왔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이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네. 그 간담회를 하면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좀 불편을 끼쳐드린 면이 있죠. 네. 아유, 좀 비좁아서요. 네. 주요 인물이 주요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기자가 가리란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이미 오전에 네. 제가 보도 자료를 냈고 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뒷얘기 정도를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오마이 TV가 또 네. 그렇게 생중계를 하실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마이 TV는 가끔 이렇게 느닷없이 네. 생중계를. 근데 사실은 그 숨결이 느껴졌어요. 왜 안희정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오마이 TV로 생생하게 생중계가 되니까. 네. 아까 그 낮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지하게 됐느냐 했을 때 안희정 후보가 찾아와서 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이런 얘기했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외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생각이 언제쯤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안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동안에 네. 좀 말벗이었다고 할까요? 아. 서로 문자 교신을 자주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네.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이제 교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를 놓고 의견 교환을 좀 몇 차례 한 적이 있고요. 네네네. 또 지난해에 제가 그 예산 문제로 충남 그 도청을 방문을 했을 때 네.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그 예산을 청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지사의 어떤 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눈여겨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이세돌 후원회장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도와드린 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멘토 단장으로 합류하게 된 게 네. 이렇게 어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아하.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그 안희정 지지의 제1성으로 안 지사가 충청의 대표였다면 지금까지 이제는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품이 좀 넓고 가슴이 따뜻한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안 지사가 가장 그 포용의 리더십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 주자 1위 대세론을 쭉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위이고 더구나 지금 하락세에 있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네. 좀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이거 내가 원래 좀 지지하려고 했던 거 좀 더 두고 볼까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군요. 또 제가 뭐 오랜 말벗으로서 네. 우정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어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이런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네. 제가 오늘 멘토단을 보고서 네. 정말 다윗이 물풀이를 돌려서 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멘토단에 커밍아웃하지 않고 네. 그 멘토단을 지원했던 의원님들이 10명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랬고요. 아하. 네, 또 그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화목한 분위기에 네. 굉장히 좀 저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품이 넓고 가슴이 따뜻한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에 가장 적격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럼 문재인 후보는 조금 그 부분에서 적격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대세로를 타고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더 밀어주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것이 네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장성과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확장성을 위해서는 안희정 후보가 네. 반드시 뭔가 좀 더 점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안희정, 문재인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네네. 객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네. 안희정 지사는 정치한 지 30년이 됐고 네. 또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네. 아픔을 이겨냈고 또 분노를 가슴으로 삭히면서 이 분노를 털어낼 줄 아는 당금질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가오는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은 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네. 영원히 그 서로 그 원한 관계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네. 이 분노를 털어낼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네. 저는 통합과 그리고 네.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걸고 또 꿈을 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안희정 후보가 뭐 적폐청산 얘기도 하지만 네. 그동안의 발언 중에 통합과 포용 또 대연정 이런 단어들이 더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박영선 의원 하면은 재벌개혁 네. 이것과 또 연관이 되는데 안희정의 통합, 타협, 대연정 이런 가치와 박영선이 그동안 주장했던 재벌개혁 이게 혹시 좀 충돌하지 않을까, 재벌개혁이 무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지지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대목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이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와 저는 어찌 보면 보완제의 성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보완제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한다면 만약에 안희정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 재벌 개혁은 박영선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네, 그 아픈 곳을 도려내는 단호함과 네. 또 그 도려낸 것에 대한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포용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청문회나 이런 재벌 개혁 주장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막 단호하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희정의 포용력과도 이렇게 절묘하게 환상적 결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1인당 그 3만 불 시대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3만 불 시대가 되려면요, 네, 특정 몇 개 재벌 기업의 그 엔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어떤 그 동력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아주 그 버틀넥, 네,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골목길에 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단호하게 정책을 가져가야 하고요. 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이제 그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거냐.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고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새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가장 세게 얘기하는데 혹시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박영선 의원이 더 잘 맞지 않나 이런 유권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재벌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색깔과 제 노선이 같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된다면 네. 그 재벌개혁 부분은 사실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저의 롤이 어떻게 보면 안희정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더 이것이 활동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의 모습을 쭉 지켜봐 오셨을 테니까요. 자, 어떤 포인트를 좀 감안해야 이 상승세로 다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안희정 후보하고 함께 광주를 방문하는데요. 네. 이 광주 호남 지역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광주 호남 지역의 그 지지자들의 어떤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지난 며칠간 제가 안희정 후보의 멘토 단장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성 기사를 보니까요. 네네. 주로 이제 이 기사에 큰 반향을 보이는 분들이 50대이고, 네. 그리고 또 남성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안희정 지사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확장성 면에서 여성들의 지지도 함께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자, 그럼 이제 내일 당장 광주에 이제 함께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광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광주 민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인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공개는 못 하시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광주 민심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광주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앞으로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가 음. 광주의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질문 2개 남았습니다. 목 아프실 텐데. 괜찮습니다. 다른 네. 캠프처럼 의원들이 직책을 맡지 않고 그냥 멘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안 지사 일종의 철학인데요. 네. 안희정 지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의 역사가 네. 당 중심이 아니라 캠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그 이제 모든 것을 점령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이 돼 와서 이게 그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아니고 네. 어떤 특정 후보가 집권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왔는데 네. 본인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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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여러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혹시 오늘 제가 여쭙지 않는 것 중에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해 10월 달부터 네. 마음속에 분노를 꾸준히 참으면서 평화의 행진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의 네. 문제를 놓고 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희정 지사가 내세우는 어떤 조화론, 균형론, 그리고 이제 대통합론, 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방점이 찍힐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각도에서 이 안희정 후보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희정 후보 처음에 도와달라고 할 때 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는데 오늘 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사실 안희정 지사한테요. 네. 오늘 멘토단 회의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요청을 받고 네.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고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멘토단을 이끌어왔던 백재현 의원이 네. 어제 전화를 하셨길래 네. 제가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만 얘기했지 안 지사에게 이걸 직접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지사가 제가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후에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 안 지사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업되는 느낌이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종인 대표님하고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네. 건의도 드렸다. 이것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네. 오늘 멘토단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후에 아마 안희정 지사와 김종인 대표와의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네. 그 의미는 김종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다 하더라도 안희정 후보를 도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건가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요. 네. 김종인 대표께서 밖에 나가서라도 응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안희정 지사에게 오늘 전화 통화에서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박영선 의원님도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종인 전 대표께서 네. 안희정 지사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목이 아프신데 지금 감기가 걸리셨는데도 이렇게 무려 거의
20분 동안 이 그렇습니까? 밤에 함께 해주신 박영선 의원님 감사하고요. 짱돌님이 박영선 의원님 감기 네. 얼른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응원 주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이제 대선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영순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인터뷰 중에 이게 이미 뭐 언론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민주당을 탈당하더라도 안희정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오늘 안희정, 김종인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박영선 의원의 얘기고 또 그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대선 판이 이렇게 지금 변화가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 문재인 캠프의 오늘 그 영입 인사 얘기,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했던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문재인 캠프로 오게 됐는데요. 이 얘기 전화로 곧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예고한 대로 오늘 참여 여러분들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오마이TV 3355 이거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는 010-2058-5509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승빈님 아까 전화 주셨는데 카카오톡으로 이거 뭐 질문 있었기 때문이었던가요? 네. 나중에 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영입은 잘해 이렇게 JKM님이 얘기했네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요새 영입하고 있죠. 근데 드디어 박원순 캠프의 하승창 정무부시장을 영입했는데 이분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연호의 대선 열차입니다. 네, 네,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이 됐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이었는데, 근데 사표가 네. 수리가 됐습니까? 네, 아마 오늘부터 수리됐을 거로, 예, 또 다른 정무라인 인사도 발표가 오늘 됐으니까 아마 네. 처리가 됐겠죠? 뭐, 네, 네, 지금 화면에는 문재인 후보와 하승창 이제 새로 영입 인사가 둘이 악수하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네, 그런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 악수하면서. 네, 악수할 때는 그때는 저 환하게 서로 저 카메라 쳐다보고 웃느라고, 네, 네, 그 전에 말씀은 다 하셨고요. 예, 네, 네, 네. 네. 자, 근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이 허락을 하던가요? 수리를 하던가요? 뭐 제가 뭐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제가 그런 뜻을 표했을 때 뭐 아무래도 네. 그런 뜻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이제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네. 제가 해석할 때는 가서 돕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추측을 해석은 또 해봅니다. 언론에 취재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또 해석이 또 뭐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뭐 네. 저는 말씀대로만 네, 네. 전해드려야겠죠. 네. 자, 근데 문재인 캠프, 문재인 후보 쪽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말이죠. 네. 어떤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뭐 그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불출마 하시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뭐 네. 시장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후보들도 같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셨을 텐데요. 이제 네.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뭐 움직임들이 있다는 건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두 분이 뭐 직접 뭐 어떤 도움을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그렇군요. 네, 포괄적으로 이제 그렇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 알 수 있었던 거니까요. 네. 네. 자, 근데 그쪽에서 이제 맡을 역할이
네. 사회혁신위원회 네네네. 이렇게 돼 있네요. 가칭입니다. 네. 네. 자,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전에도 이미 문재인 대표께서 서울시가 했었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현장을 몇 군데 찾으셨어요. 그 전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중앙정부가 받아서 나중에 네. 이 선거를 통해서 네.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런 것을 전국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이셨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네. 서울시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또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참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네. 들을 좀 풀기 위해서는 네. 지금도 그런 문제들 도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혁신의 흐름들을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좀 새로운 의제와 과제들로 만들어서 네. 좀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네. 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기구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회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캠프의 비서실장이 임종석 씨잖아요. 네. 임종석 씨는 이제 전에 네. 정무부시장이었어요, 서울시에. 네, 제 전임이었습니다. 전임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하신 두 분이 연달아서 네. 이제 문재인 캠프로 합류한 셈이네요. 이것도 재밌는 상황이네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이로써 문재인과 박원순의 내용적 결합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 서울시정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나 내용들을 네.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이제 같이 결합했다고 하는 점은 아무래도 좀 반영이 네. 많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기동민 의원 전에 서울시에서 이분도 비서실장 했던가요? 정무부시장 했던가요? 정무수석과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늘 안희정 후보 지지를 또 선언했어요. 예. 바야흐로 대선에 여러 가지 예. 방향의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되네요. 네. 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공약집을 단행본으로 최근에 냈어요. 네. 박원순의 생각 출마라고 했던가요? 제목이? 생각의 출마. 네. 생각의 출마. 네. 박원순이 꿈꾸었던 어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공약을 이제 내용적으로 풀어서 책으로 낸 거죠. 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문재인 캠프로 이제 이식이 될 텐데 이 정책만은 이 공약만은 정말 문재인 캠프가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딱 상징적으로 이런 거라면 뭘까요? 네. 경제라고 하면은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 하는 게 박원순 그 시장님의 내용이 담긴 슬로건인데요. 거기에 이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으로 자영업의 보호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징적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이사제 같은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 뭐 문재인 대표가 이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경제 쪽이라면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생각의 출마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경제민주화. 잘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김종인 의원은 지금 문재인을 떠나고 있는데 박원순식 경제민주화가 문재인과 결합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노동이사회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생소한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이사제인데요. 보통 이제 주식회사의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그 중에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사를 한 명 두자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의 통로를 열어주고 네. 함께 기업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해서 대신 경영을 협력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죠.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노동이사제를 이제 도입하는 것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네네네.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한 시도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봤더니 되었고 또 좋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국화 시켜보자 이게 이제 취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 그리고 또 박원순 하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뭐 만들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강조? 아마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형태로 공동체 복원을 통해서 실제 이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의 정책들이 이미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미 많이 시작을 했고요. 특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서로 정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따복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거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고 그런 게 이미 전국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같은 것도 이미 전국적으로 이미 흐름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죠. 자 이제 문재인 캠프로 가게 됐다 했더니 지인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반응이? 뭐 오늘 나갔기 때문에요. 뭐 아직은 뭐 격려와 뭐 그런 문자들을 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들 아직 못 해봐서. 근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세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캠프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책상을 특별하게 이렇게 갖고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도 벌써 나도는데. 아직 정식 출근을 안 하셨죠? 네, 그렇죠. 아직 사무실 뭐 정식 출근한 건 아니고 오늘 처음 가서 인사드린 거니까요. 자, 아무쪼록 그쪽에서도 좋은 역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제 캠프 사무실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승창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오늘자로 사표를 내고 이제 문재인 캠프의 사회혁신위원회를 담당하는 박원순과 문재인을 함께 엮겠다 이런 취지네요. 자, 여러분은 오연호의 대선 열차 3월 7일 대선 열차 화요일 대선 열차 2부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1부는 이재명 후보의 건국대에서 있었던 대학생들과의 대화 이거를 우리가 2시간 동안 생중계를 생생하게 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대학생과의 대화를 주최했던 한 대학생을 카톡으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혹시 이 타임에 여러분들 전화하실 분 있으면은 전화 연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010-2058-5509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랑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신 분은 카카오톡으로 또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오늘 처음으로 낮 시간에 6시 반이었던가요? 아까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 바람을 쐈더니 특히 대학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했었더니 젊은 기운이 팍팍 전이가 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좀 더 이런 대선의 분위기가 더 날 듯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엄청나게 중요하죠. 지금 헌재가 탄핵 인용에 대한 지금 심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이 선고가 될지요. 우리의 예측은 10일이었습니다만 10일 깔끔하게 8대0 인용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없는 행복한 주말 이거를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도 함께 가지고 계실 텐데 말이죠. 네, 그러리라고 그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이재명과 대학생과의 대화를 함께 만들었던 주최했던 이 학생을 한번 우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 네, 지금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연결이 될 터인데 말이죠. 여보세요. 네, 지금 목소리로 연결이 됐네요. 네네네. 네, 자 페이스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아, 네, 가능은 하죠. 지금 뒤풀이 현장이거든요. 네, 그럼 페이스톡으로 좀 걸어봐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톡으로 뒤풀이를 대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같이 그 현장의 분위기도 한번 할 겸. 자, 카카오톡 아이디 omytv3355 이렇게 하면은요, 이분처럼 직접 저랑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연결을 네, 페이스톡 지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걸 한번 활용한 적이 네, 있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학생, 네? 아까 사회를 봤던 학생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원래 1시간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대화가 2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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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지금 뒤풀이 현장에 와 있거든요. 네. 잠시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네네. 여기 지금 저희 함께 네. 대학생당에서 함께 대선주자 토크 콘서트 같이 해주신 스태프분들이신데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줘 보세요, 한번 화면을. 네네. 이쪽에. 오, 네. 뒷부장에서 네, 반갑습니다. 오, 많이 참여했네요. 네. 네, 자, 네, 그 네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짱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자, 네, 오늘 지금 몇 명 정도가 디프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밖으로 나왔거든요. 네, 저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 직접 본 게 처음이었나요? 네네. 제 질문이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해요. 자, 이재명 후보, 가까이에서 네. 본 건 처음이었나요? 아, 제가 오늘 1시에 네. 그 대학생 정책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네.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 현장에서 제가 또 이제 정책 제안하는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뵙고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할 때 이렇게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가까이서 이재명 후보 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어떤 매력? 아, 매력이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사이다 발언을 막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했던 등록금 부분이라든지 네. 뭐 주거 문제에 관해서 음. 굉장히 그래도 다른 후보분들에 비해서 속 시원하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저도 옆에서 잘 경청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원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잘 했어요.
네네네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어요? 아 정말 죄송한데 네네.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소리를 제일 크게 해놨는데도 잘 안 들려가지고. 아 그렇군요. 저는 잘 들리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 이어폰이 없어서. 근데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네네네.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근데 저는 일단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해주실 때 네. 그래도 나름대로 네. 이제 그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제 뭐 14조에서 7조까지 하면은 반값 등록금이 된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가장학금을 4조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또 들어주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네. 네 그래도 뭐 현실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400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조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네. 예, 다른 강연 때랑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아 다른 강연이랑요? 비교해 보면? 다른 후보님들의 강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다른 사회 인사들이 와서 강연했을 때 비교해 보면? 제가 들었던 강연에 비하면은 일단 제가 사회자니까 아무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좀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경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더 토크 콘서트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 질문을 받을 때도 되게 이제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들으려는 그런 열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강연이라고 토크 콘서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유경 학생은 대학생들이 당을 하나 만들자 해서 대학생 당 준비위원 대표죠?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대학생이 당을 만들자. 어떤 이유로? 저희가 대학생당을 만들게 된 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말 정당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학생만을 위한 정당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존 정당에도 뭐 청년위원회라든지 대학생위원회 같은 이제 정당 내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이제 정말 정당에서 그 정당에서 내거는 제1의 목소리나 정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저희가 그런 한계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대학생이 직접 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냥 기존 정치인들이 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도 정말 20대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직접 정책도 만들고 또 제안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당대표도 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학생이 직접 뭔가를 실현해내는. 지금 그러면 몇 명의 학생들이 그 대학생 당에 참여하고 있나요? 준비를 위해서? 저희는 지금 스텝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 오늘 굉장히 많으신데 한 30-40명 정도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전부 다 대학생당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 사업에서 그냥 함께 참여를 하신 분들이시고 지금 대학생당 중앙 운영진으로서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아직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진 않으신데 일단 서수에 인원해서 또 이제 같이 스텝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랑 같이 중앙운영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셔서 그분들이랑 함께 또 진행하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중앙운영진 자, 아까 그 디프리장에 함께 온 친구들은 그러면 그 대학생당 중심인가 보죠? 거기는 이제 저희 대학생당이 이제 토크 콘서트 사업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주신 정말 일반 대학생 분들이십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오마이TV랑 좀 통화하고 싶은 학생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들어가서 한번 그러면 화면을 그대로 전화를 그대로 킨 상태에서 네네네. 그쪽 자리로 좀 이동해 보세요. 분위기 좀 네네, 보게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의 디프리장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 또 다른 학생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댓글에 보님 역시 대학 가는 디프리가 재미야 힘내세요 청춘들. 저도 옛날에 생각이 나네요. 네. 골드 우모님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이재명을 통해 정치를 배우는 50대 주부인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현장에 도착했나요? 네네 현장에 왔는데 한번 인터뷰 가능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잠시만요. 여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게 거절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이게 연결이 다른 전화가 오니까 지금 끊어져 버렸네요. 네,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네네. 네, 아까 그 학생. 다시 네, 바꿔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17학번 정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프리장의 메뉴가 뭔가요? 메뉴? 네? 디프리장의 메뉴가 뭐예요? 연결이 여기가 지하여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 잠깐만. 네. 여기가 지하여서 네네, 그렇군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러면 따로 잠시만요. 따로 불러드릴게요. 자, 따로 부르면 저한테 페이스톡을 해주세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대학생들 얘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짱돌님 대학생들이 엄청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정승아님 오마이TV 짱이에요. 지금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네, 아까 일부 방송도 봤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과 함께 한 현장 우리가 2시간 내내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까 전화 걸으신 분도 전화를 지금 하면은 함께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분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마이TV가 지금 이제 21회째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장윤선의 팟짱을 생중계로 하고 있고요. 오후 낮 시간에는 우리 박정호 기자가 생생하게 현장 본색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그런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아까처럼 이제 대선 현장도 직접 나가서 이렇게 생중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이 대선 후보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지면에 사이트에 내일의 대선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쭉 그 대선 주자들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그 안내를 해주는데요.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이렇게 출력해 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내일은 그 1시에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교육감하고 안철수 후보가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네요. 1시에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이거를 하자센터에서 영등포에 있죠. 하자센터에서 함께 하는 거군요. 안철수 의원이 교육개혁으로 학제 개편을 얘기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최근에 학조 개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승아님 중2지만 정승아 씨 중2예요? 중2지만 이재명 시장님과 오마이TV 정말 좋아해요. 정말 중학교 2학년 학생 맞습니까? 네, 오연호의 대선 열차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와, 이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네요. 네, 정말 중학교 2학년짜리일까요? 제가 한번 음성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진짜? 혹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중학교 2학년이라길래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이면 보통 이 시간에 막 학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내일의 일정 중에 안희정 후보는 이제 아까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듯이 광주 송정시장을 방문하는 게 4시 30분에 이렇게 있네요. 네, 역시 중학생 지금 공부하면서 혹시 이걸 방송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내일 또 일정이 빡빡하네요. 오늘 우리가 6시 30분에 이재명 후보의 대학생과의 대화를 생중계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이재명 후보는 원주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또 강연이 있군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정은 아직 하나 정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11시 50분에 내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38 여성의 날 기념해서 한국 여성대회 이거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한다고 하네요. 이때 이제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예정이 돼 있군요. 네. 자, 오늘 대선 열차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함께 해봤습니다. 네, 피터님, 오늘 대학생 토크 콘서트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대 중반이죠 지금. 그런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깔깔대고 또 아파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사진 함께 찍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옛날에 우리가 386 세대라고 했죠. 그런 세대와 지금의 이 대학생 세대가 하나가 돼서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숨결이 교차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의미에서 이 대선판은 굉장히 또 유의미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해봤고요. 내일도 우리가 1부의 현장을 뭐로 할까 한번 오늘 밤에 또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9시 반에 변함없이 오고 일부 현장이 있으면 내일 오전이나 낮에 오마이TV를 통해서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